그러나 안보 문제, 군사 문제는 상대가 착하게 변할 것이다라는 확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그렇죠. 저렇게 하면서도 뒤로는 우리를 기만할 수 있다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그게 안보의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적어도 이런 안보 논리에 비추어 본다면 맞지 않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 정말 오늘 너무 그냥 핵심적으로 탁탁 말씀해 주시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래서 이랬구나. 근데 사실 기사를 보게 되면은 숫자 들어가죠. 또 뭐 분석 들어가죠. 좀 이렇게 그렇다고 인식은 하는데 쉽게 딱 다가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물쩍 국민들이 넘어가고, 방송에서도 얘기할 때 보면은 거의 뭐 북한 측 입장만 얘기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렇게 인식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굉장히 여러분들 쉽게 인식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 북핵 문제가 굉장히 얽혀 있는데, 폼페오 장관의 이제 어제 방북 결과에 대해서 언론들은 뭐 굉장히 호평을 하고 있지만 사실 내실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우리 아까 군사 합의 중에서 예. 한강 하구 문제하고 철원 얘기를 그렇죠. 마저 하고 우리 얘기를 하는 게 예.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다 아는 것처럼 미리 앞서 나왔습니다. 아직도 많이 있군요. 그 군사 합의의 문제점이. 이제 네 번째로 합의한 장소가 한강 하구 지역이거든요. 네. 수역이거든요. 그 지도를 보시면요, 이 휴전선이 동쪽 해안에서부터 쭉 이렇게 이어오다가 경기도 한강이 넓어지는 지역에 딱 끊칩니다. 네. 거기서부터는 한강 하구 수역이라고 해서 그 하구 수역 전체가 인천으로 나가는 바닷길까지 그렇죠. 이르는 이 지역을 수역, 공동수역, 중립수역, 네. 공동이 아니라 중립수역으로 정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역시 유엔 사령부 관할로 돼 있는데, 이 지역에서 민간 활동이 가능하도록 군사적 보장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이번에.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남과 북의 어민들이 고기도 잡고 민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군인들이 좀 빠져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자,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북한이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특수부대들이 어민으로 가장해서 한강 하구 수역에서 어로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군사적으로 느슨해진 군사 활동이 없어진 그 수역을 이용해서 김포반도로 내려온다면, 상륙한다면 거기서 곧장 서울로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곧장 서울이죠. 이 군사 전략가들이 한반도 지형을 보면서요, 수도 서울에 가장 위협이 될 수 있는 취약한 지역은 김포반도다. 이거는 군사 문제를 아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김포반도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요. 그냥 바로 서울로 바로 들어오는 지역인데, 바로 서울이죠. 이 지역을 이렇게 군사 활동을 제약하고 중단하고 철수하고 하는 이런 식의 활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지금도 그렇죠. 거기에 해병 2사단이 이제 김포반도 쪽에 배치되어 있는데, 해병 1개 사단이 지키기에는 턱없이 넓어요. 해안선이 길고. 네. 지금도 취약해요. 취약하고. 거기를 더 취약하게 내어준다는 것이 적어도 군사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 국민이 알고 계셔야죠. 또 북한에서는 어선이라는 게 다 뭐 군함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뭐 어선을 가장해서 네. 뭐 고기잡이 왔다가 이쪽 배하고 접선해서 뭐 정보도 넘겨주고 또 물품도 가져가고 몰래 나쁜 마음 먹으면 다 가능한 그러니까요. 일이고요. 북한의 큰 배들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인들이 탑니다. 예. 상선들, 뭐 화물선 큰 배들은 군인들이 승선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민간복을 입고 있어도 군인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통일로 쭉 가다 보면은 이제 뭐 북한이 바로 보이는데 그 한강 하구 쪽으로 해서 뭐 눈앞에서 소리도 다 들리잖아요. 그렇죠. 거기 뭐 철책도 뭐 부분적으로 부실하고 또 뭐 군인들 초소도 뭐 부분적이겠지만 철수하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안보 원칙으로 봐서는 그쪽 손대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이번에 뭐 합의를 그렇게 했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철원의 그 유해 공동 발굴 사업입니다.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보면요, 그 백마고지 또 화살머리 고지가 있는 그 지역에 유해를 발굴해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자.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이 말이죠, 북한군이 남침할 때, 6.25 전쟁 때 남침할 때 2대 통로로 사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철원평야입니다. 또 하나는 의정부, 서울 바로 북방의 이 의정부 쪽이죠. 이쪽 통로, 이 코리도 통로죠. 그죠?
근데 이제 저 중부에 있는 바로 철원평야 이게 두 번째 통로인데 그 통로의 지뢰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서는 참, 좀 끄림직한 대목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한 번 더 공자와 방자 논리를 들이대자면요. 우리 쪽에 있는 지뢰는 공격자들을 막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북한 쪽에 있는 지뢰는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도 같이 제거한다는 겁니다. 같이 제거를 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10월 1일부터 이미 유해 공동 발굴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지뢰 제거 작업이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네, 벌써 하고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탐색로, 수색로 이런 걸 확보해야 되니까요. 저 지뢰가 그다지 우리에게 나쁜 것은 아닌데, 꼭 제거를 해야 된다면, 유해 발굴이라고 하는 워낙 의미 있는 인도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제거할 수도 있겠다. 양해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저게 6.25 전쟁 때 북한군의 남침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깨우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백마고지, 화살머리 고지에서 중국군의 남하, 당시에 중공군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수많은 한국군, 그렇죠. 프랑스군, 미군, 수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폭찹 전투,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지역도 그 근처에 있죠. 네, 그 근처죠. 참 굉장히 많은 스토리들이 있는 곳인데요. 이 시간을 빌어서 그 얘기를 일일이 다 전해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쪽에서 유해 발굴 사업을 하면서 지뢰 제거를 한다면 국민들에게 특히 우리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왜 여기에 수많은 한국군, 북한군, 중국군, 미군, 프랑스군 이런 사람들이 왜 여기에 묻혀 있는지를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고 6.25 전쟁의 역사를 되새기고 옷깃을 여미면서 그 유해들을 발굴해야 돼요. 근데 그런 절차가 다 생략되고 그냥 빨리 유해 발굴해서 남북 정치인들 사이에 악수하고 기념사진 찍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네. 순국 선열들의 고귀한 뜻이 있는데 물론 이제 유해를 발굴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지뢰 제거라는 게 그 밑에 깔려 있는 아주 북한의 어떤 의도, 남침 의도가 보이는 것 같은데 언론을 보다 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게 지뢰 제거 작업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이 작업을 하기 위한 밑바닥을 언론들이 깔고 있더라고요. 비무장지대 안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지뢰를 밟아갖고 사망 사고가 일어나고 아니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은 농사를 짓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포인트가 살짝 이제 호도된 겁니다. 네. 민간인들이 활동하는 지역 내에서 여기저기 많이 남아있는 지뢰들.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능력이 닿는 대로 제거를 해서 우리 농부들이나 민간인들 활동하는데 지장이 그렇죠. 없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지뢰 제거는요, DMZ 안에 있는 지뢰들을 제거하는 걸 말하거든요. 사실 DMZ 안에는 민간인이 들어가서 농사 짓는 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DMZ 안에 지금 화살머리 고지와 백마고지가 그 DMZ 4km 폭 안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참 젊은 사람들이 산화했고 65년 세월 동안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무명용사가 돼서 지금 땅속에 지금 묻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자꾸 다른 쪽으로 호소를 하면 안 되고요. 농민들의 피해를 얘기하면서 자꾸 지뢰를 제거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거는 당연히 해야지요. 민간인들이 사는 지역에 있는 지뢰는 당연히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여기서 한 말씀만 더 덧붙여 얘기하자면요.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 유해가 발굴됐을 때, 우리 자유를 지키다가, 죽은 우리 한국 군인들,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남의 나라에 와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외국 군인들, 이런 사람들 정말 우리 국민이 정중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자기들 조국과 가족의 품에 안겨야 되고요. 심지어 중국군과 북한군도 그 시신이 발견되면, 유해가 발견되면 정중한 예우 속에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이건 사실 인도주의적인 문제인데, 이미 죽어서 유해가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적군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이런 참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이 바로 지금 유해 발굴 사업입니다. 네. 뭐 인도주의적인 부분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겠지만 북한이 노리고 있는 의도, 예, 남침로를 열겠다, 지뢰 다 제거하겠다. 그런데 우리 언론들은 비판을 하나도 하지 않고 거꾸로 말이죠,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지뢰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심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한 부분이 있고, 오늘 말씀하신 이 5가지 사항이 대한민국에 유리한 건 하나도 없고 말이죠. 이 정말 남침로를 연다. 그게 딱 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여론 형성을 해서 안 된다고 좀 얘기해야 되고, 또 미국과의 이 지금 해결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예. 만약에 미국이 또 유엔사가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안 된다고 얘기가 벌써 나왔거든요. 우리 합의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얘기 나왔는데, 그래도 진행시킨다면 또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진행을 못 시킵니다. 야. 그건 뭐 정전 협정에 따라서 DMZ 구역, 그다음에 한강 하구 수역 이런 것들은 다 유엔 사령부가 관할하도록 정전 협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진행을 못 시키게 되는데,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미국이 합의를 안 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에 몰입해서 지금 여기저기 유세 다니고 있는데요. 네. 뭐 빨리 북한하고 뭐 어떤 협상에서 외교적 치적을 만들어서 선거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 굉장히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희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보면서도 걱정이 많습니다. 네. 뭐 북한 비핵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절한 선에서 그냥 협상하고 종전선언 서명해주고 분위기 만들고 축하하고 이렇게 가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걱정을 하면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미국 얘기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이번에 이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네. 뭐 큰 기대가 있었죠. 뭐 빅딜 얘기가 나오면서 뭐 정전협정 얘기 나오고, 북한의 뭐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핵리스트까지 포함해서 뭐 서로 간에 이런 딜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봤는데, 사실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쇼였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네.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그리고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사찰을 받을 수 있다, 받겠다 이렇게 제안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그만한 진전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지난 5월 달에 풍계리 핵실험장 입구를 파괴할 때도 셀프로 했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자기가. 보여주지도 않고 맞아요. 그냥 내가 했으니까 그렇게 네. 알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요. 사찰을 받겠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진전이다. 이건 성과로 인정해야죠. 그러나 네. 그러나 전체 그림에서 보면요, 풍계리 핵실험장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핵시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이미 6차례의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않아도 핵무기를 만드는 데 큰 지장은 없을 정도가 됐다. 그러니까 풍계리 핵실험장 문제는 사실 중요도가 많이 떨어진 겁니다. 이제 그런 문제를 우리가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요, 이 동창리, 왜 북한이 하필이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과 풍계리 두 곳을 지정했느냐. 풍계리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요.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이거는 미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대륙간 탄도탄 ICBM을 발사하는 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장. 그러니까 이거는 다분히 대미용입니다. 미국으로부터 종전선언을 양보받기 위한 카드로, 미국이 가장 갈급해하는 카드가 뭐냐? 동창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카드로 내민 겁니다. 동창리 발사장은 지상에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찰관들이 들어가서 사찰을 한다면 제대로 사찰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북한이 허용하기만 한다면 면밀하게 사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약간의 양보를 한 것이 맞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나 이것도 조금 더 큰 눈을 떠서 보면요, 북한 전역에는 미사일 발사장이 20군데 이상 있습니다. 20군데 이상. 예. 그러다가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발사대로는요, 지상에 고정식으로 만들어진 발사장보다는 이동 발사대 사용이 더 용이합니다.
북한이 그렇죠. 이 차량이 싣고 다니면서 발사하는 그렇죠. 이미 북한이 상당량의 이동 발사대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상에 고정식으로 만들어진 발사장의 전략적 가치는 그만큼 적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이 이번에 내민 카드가 북한의 비핵화 과정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 높지 않다.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